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이전에 제가 지난주 네. 시간에 한 줄 평을 말씀드렸을 때 방산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승계 이슈 부각이 되고 있고 흔들림 이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방산주 지금은 헤어질 결심을 할 때이다라고 한 줄 평을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조금 무서운데요, 대표님? 주식은 어차피 사고 팔고 과정에서의 진행이니까요. 적절 시점에서의 상황이 왔을 때는 또 매도하고 네. 또 적절 시점에서 매수하고 가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의 대응 차원에서 지금은 뭐 헤어질 결심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서워 보이시는데 지금 일부 이익 실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오늘 또 오이슈랑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슈를 일단 열어보고요. 대표님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이슈 바로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오이슈. 네. K방산 고점 부담 속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성 대두. 사실 오늘 유럽 쪽에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네.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고점 부담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근거들을 몇 가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선 바로 코너에서 은혜로운 섹터에서 증권사 목표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뭐 3만 원 또 3만 원 이상으로 네. 책정했다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소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증권사 목표 가격은 항상 주가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뒤늦게 따라가서 올라가고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뒤늦게 한참 빠진 뒤에 주가를 그 목표가를 내리고 왜 이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의 목표 가격은 단순하게 느낌이나 감이나 그런 그 흐름으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그 매출이나 내재 가치나 사업성 내용을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진 양식에 넣게 되면 가격이 딱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대비 이 종목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이고 실적과 내재 가치를 평가해 보면 이 정도의 적정 가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죠. 통상 6개월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 주가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가격은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목표 가격을 수정하는 거고요.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뒤늦게 나쁜 내용이 나왔을 때 목표 가격은 하향하다 보니까 뒤늦게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의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주에 대해서 왜 현 시점 다소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뭐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한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매매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 이제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들은 보통 어떤 시세 재료 가치를 가지고서 주가가 부양되는 과정에서 움직였던 대부분의 주가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세의 그 능동적인 그 수익률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통상 10만 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10만 원을 넘어가나 20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2, 30만 원 또는 3, 40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4, 50만 원, 6, 70만 원대의 주가로 세게 진행되는 형태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 내에 있는 종목들 자체도 물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저가였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일 때는 대부분 높은 가격, 고가주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3, 4, 50만 원대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뭐 가격대를 판단해보면 굉장히 고가주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에 관여하는 그 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큰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개인 큰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바에서도 뭐 강남에 뭐 조단이 운용하는 개인 자금들이 있고
뭐 증권사에서 이 브로커리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명동 쪽에도 있고 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 단위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큰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가주는 살 수가 없어요. 뭐 몇백만 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의 움직임을 다 포함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주식에 대해서 긍정의 뷰를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했다라면 일정 시점에서는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겠죠. 떠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익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상적인 수준에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2%, 3%, 4%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서 내가 많은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에는 시장의 충격파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도를 몰입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 종목 움직인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호기심과 이런 그 욕망을 자극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갭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침 시초가의 한 3% 정도 갭, 그러니까 시세가 붕 떠서 출발을 했어요. 기존까지는 통상 주가가 움직일 때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에서 마이너스권대에서 약간 움직이다가 플러스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줬었는데 그제 틀림없이 장중에 마이너스 줬었는데 그 가격에 샀더라면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못 샀어.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떠서 시작해버려요. 이제 살 게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자극된 욕망을 건드리면서 이 투심을 이제 자극하는 형태로의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갭 상승입니다. 통상 우리가 주가 움직일 때 투갭, 그러니까 두 번의 갭을 주게 되면 고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형주는 소형주는 두 번의 투갭의 고점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형주의 경우는 원갭의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갭이 없이 계속 주가 상승하다가 오늘 갭을 주고 흐름이 뭐 강세 현상이 현재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에서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뭐 내일장 바로 꺾어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범위 레인지 자체가 오늘 고점 이 상단부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의 흐름에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이런 등락의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갭을 줬고 장중에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라도 살까라고 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점에서의 대표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방산주들도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진행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게 될 때 펀드멘탈로의 접근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방산 업종이 좋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가격 나오듯이 올라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게 맞지만 기술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단기 고점, 이익 실현 구간, 헤어질 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난주는 방산주를 사야 된다는 관점을 하나 에어스페이스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